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대표이시자 군사 전문가 안승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11시죠? 11시 4분입니다. 예, 대한민국 육군의 AH-1S 코브라 헬기가 추락을 해서 예, 탑승자 전원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육군 코브라 헬기 비상 절차 훈련 중에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예, 탑승하신 이 준이 두 분께서 예, 순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육해공 해병대 포함해서 이 노 항공기들의 사고가 좀 연속으로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육군의 코브라 헬기 이 기종이 AH-1S인데 이 코브라 헬기 자체가 8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이제 88년도에 제작을 시작해서 네. 89년부터 이제 인수를 받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90년산 있고 91년산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상 단종이 됩니다. 미국의 벨사에서.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미 해병대용의 H-1W하고 H-1Z 개발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육군용의 코브라는 이제 단종이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늦게 도입한 거예요. F-4 팬텀의 마지막 도입국처럼. 그러니까 오늘 추락한 이 기종이 91년도에 네, 맨 마지막.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미국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30여 년이 훨씬 넘게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정말 노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이 좀 노후 헬기다. 너무 오래 이제 30년이 넘으니까 네. 기체상은 노후가 됐고 부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렵게 미국을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운영 수명은 사실상 넘어갔고 그다음에 성능이 네. 그 현대전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기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을 했는데 이 원인 자체가 노후화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소속을 이제 좀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예. 전방 부대 중에 하나 이제 5군단에 네. 15항공단, 예,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인데 103대대. 103대대요. 예. 아. 그 유사시에 이제 전방에서 이제 북한군 전체가 막 몰려오면은 네. 그걸 방어하는 임무인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주간 전투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엔진이 한 개고 네. 그다음에 무장은 아주 구형화된 토 미사일입니다. 토미사일. 물론 이제 토 미사일은 미 육군이나 해병대에서 네. 일부 이제 그 견고한 진지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네네. 센서가 달라요 우리하고. 좀 요즘 센서가 상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용하는 토 미사일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미사일하고는 좀 시대가 많이 벌어지고 더 구형화된. 예. 그래서 오늘 이 비상 절차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비상 절차 훈련이라는 게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 비상 착륙을 하는 비행 훈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착륙 훈련을 하던 중에 이 사고를 당했으니 뭐 이제 사고 조사위원회가 이제 꾸려져서 네. 이제 뭐 좀 몇 달 있다가 이제 경과 어떻게 된 건지 나오겠는데 네. 먼저 사례 KF-5 전투기 우리 심선영님 이제 순직하셨지만은 이제 그분 사례도 그렇고 KF-5 단자형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P3CK 그러니까 연이어 계속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KF-5 2형도 그 블랙 박스에 이제 도로 주행하다 네. 찍혔잖아요. 저 전방에서 이제 추락하는 모습이. 네. 물론 우리 TV에서는 뭐 다 삭제를 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같은 거.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연기 나는 거 봤었고. P3CK는 포항에서 이제 장주배행이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 봤지만은 그 부대를 이제 이렇게 선회하는 훈련을 해요. 어떤 그 자기들의 관숙 훈련이라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 AH-1S 코브라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착륙하는 훈련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공통점이 노기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내부에 뭐 부식 문제라든지 그럼 순간적으로 평상시에 잘 비행하다가 부식 문제가 이제 갑자기 영화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에서 보듯이 딱 해가지고 그냥 통제가 안 되는. 안 되니까 사고를 당했겠죠. 그래서 P3CK도 그렇고 KF-5E도 그렇고 얘도 이제 H-1S도 그렇고 공통점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노기들은 이게 훈련을 좀 그렇게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어떤 후속 전력으로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금 KF-21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왜 LH도 있고 아파치 가디언도 추가로 뭐 하는 것도 다 왜 그거를 먼저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사석에서. 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LH는 우리 유튜브 상에서는 뭐 당장 뭐 전투에 다 투입되는 모습은 나왔어. 근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육군 항공학교에 항공단에 실제 부대에 실전 배치된 게 아니고 아니죠. 항공단의 훈련용으로 항공학교에 네. 그 정수 몇 대 간 거죠? 아직 20대도 못 채웠어요.
지금 이제 겨우 이제 2월이잖아요. 네. 이제 10대 채웠을 거예요. 이제 10대. 그러니까 10호기까지. 아, 그래요. 그럼 보통 이제 육군 항공학교에도 20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워낙 획득 대수가 170여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그 비례해서 보유 대수도 좀 많아야 돼요. 물론 유사시에 또 이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코브라 헬기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이 불시착 사고는 있었지만 추락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91년까지 인도를 받고 그래서 네. 이게 발주한 대수가 70대였어요. 전체 70대. 근데 그 이후에 뭐 저도 옛날에 이제 현장에서 많이 봤지만은 사진 촬영하느라고 뭐 제대로 비행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재작년인가 이 불시착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명 손실은 없었고 그래서 전체 제가 이제 무기영감에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보유 숫자를 얘기할 때 한 대가 이제 불시착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 손실은 피해는 없어서 좀 부서졌어요. 그래서 70대 도입했는데 69대라고 이제 수정을 해놨지 재작년에. 네. 그래서 한 대가 이제 어떻게 창고에 처박히고 이제 뭐 부품 조달용 쓰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이 30여 년 동안 거의 한 6, 7년 동안에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한 이제 헬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운영 그 수명 연한을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낡게 난 거예요. 근데 예. 저희가 이제 참 이게 이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인명 손실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두 예, 분이. 예. 근데 지난 F5 이 심수령님 역시 추락 사고 있을 때 민가를 피해서 추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탈출을 못했어요. 이번에 이 코브라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옆으로 갔다가는 민가를 덮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이렇게 마른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천이죠. 네, 하천에 그냥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막 급하게 착륙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이게 각도가 우리 화면을 보니까 이제 아주 각도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m 정도만 좀만 이게 움직였으면 바로 민가로 떨어져서 또 다른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했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세 제어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러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그 로타가 다 파괴되고.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순직하신 두 분이 이제 아마도 제가 추정하건데 그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직사를 이제 어떤 피할 수가 없었던. 예, 사고 당시에는 생명은 붙어 있었다고 하시는데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이 공격 헬기의 이제 발전사를 보면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50년대 특히 60년대 베트남전에 투입된 이게 이제 사실 코브라가 AH-1D라고 해서 건식으로 해서 탄생된 것에다가 이제 토 미사일을 이제 장착한 거기 때문에 70년대. 네. 그러니까 내 충격성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들 쓴 세대의 헬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아파치라든지 아파치 시리즈라든지 특히 블랙호크는 그 내 충격성을 최대한 다 테스트를 해서 그나마 좀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게끔 고도에 따라서 네. 충격을 덜 받게끔 그런 설계가 적용이 됐죠. 근데 이 비상 착륙하는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고도가 높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도 사망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헬기가 노후화가 됐고 빨리 교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워낙 구시대 헬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군에서는 자기들 군의 규모, 장비의 규모를 가져가야만 돈도 더 받고 유지도 되고 병력 구조도 유지가 되고 실제 그 전투에 임하는 네.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휘부는. 그래서 KF5도 이제 그렇게 된 거고 P3CK는 이제 워낙 그 중고 항공기를 도입해서 다 뜯어서 했는데 결국 엔진 부분 이런 데는 사실 그대로 오버홀만 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 코브라도 저도 상당히 이거를 우려했었어요. 이게 지금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게 LH 아니면은 아파치 가디언이 추가 도입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F4 팬텀은 F35가 대체하는 거고 실제로는 F5, KF5, F5는 KF21. 근데 방위사업청 사업을 보낼 때 네. 다 묶어서 그냥 넓게 얘기한다. 항상. 뭉퉁거려서. 그 사람들의 뭐 방법, 수법, 뭐 좀 나쁘게 말하면 항상 그래 사업을 불려 대수를. 그러면 H1S는 실제로는 70대를 왜 설정돼 있고 그러면 36대는 1차 아파치 가디언. 그럼 나머지를 아파치 가디언 2차로 메꾸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치 2차 사업이 드론 무산되지 않습니까? 드론 업자들 때문에. 드론이 대세로 막 일어났다 보니까 아니 드론이 밀렸죠. 아니 그것도 드론이 우리 어떤 정상적인 10대 방산업체에서 하면은 나 이런 말 안 해요. 마치 뭐 중국산 그 있잖아요. 계속 뉴스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지금까지 다 뭐 알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뭐 특정 국회의원들을 내세워가지고 특정 국회의원들을 내세워서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아파치 2차 사입이 도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 왜냐면 한반도에 아파치 가디언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빼야 되는데 미 국방부에서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예정대로 안 가니까
그래서 미 국방부, 국방성을 했는데 지금 전쟁부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지. 네. 아, 저것도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거기서 이제 이게 압력이 들어오긴 사실 있어요. 아니 예정대로 전자권도 가져가려면은 기본 전력은 드론 시대라고 하지만 기본 전력은 너희들이 사서 좀 메꾸고 우리는 좀 빠지겠다. 그럼 이번에 코브라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무산됐던 아파치 헬기 도입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네, 미국의 전직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라케메라가 와서 아파치 가디언이 왜 중요한지 또 한대요. 이거네요. 설명회를. 아, 다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보인사 통해서 이렇게 오긴 하겠지만 또 국회에 세미나실 가서 네. 그런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서로 이제 막 그러니까 서로 막 뒤섞이겠죠. 지금의 사고 순직사 문제도 있고 네. 또 2월 24일 날 예정된 또 행사도 있고 드론 업자들은 가만 안 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대표님 보실 때는 아무래도 아파치 도입은 힘들 거다. 아니 뭐 미지수라는 거죠. 알 수가 없다. 미국이 네. 압력을 하고 이제 주한미군 전력이 2개 대대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네. 한 개는 이제 페이퍼 시켜서 유명무실해졌는데 2개 대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빼가야 되거든요. 여기 전력 개편해야 돼. 최소한 무인기로 다 개편해야 되는 그런 과정 계획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니까 2월 24일 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라케메라가 이제 와서 얘기를 이러면 안 된다. 전자권 가져갈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사고가 터진 거고. 아니 그런데 이번에 추락한 이 코브라 헬기를 대체를 LAH 미론 헬기가 대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사청에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F4, F5 경우처럼 섞어버렸죠. 원래 LAH가 500MD 대체형 아니었습니까? 500MD 대체죠. 그 숫자상으로 근데 왜 보면은 코브라 대체형으로 바꿔? 아니 그냥 숫자상으로 전방에 깔려 있는 500MD 숫자를 그동안에 이제 도태를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방 부대 이 500MD를 대체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데 네. 코브라 대체까지 그냥 묶어가지고. 묶어서 한 네. 번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LAH가 해라. 네, 그럼 자 여기서 보면은 러우 전쟁의 여파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가세하고 있는 소형 드론 업자들이 이제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고 로비를 하고 있고 특정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학계 근데 육군 장교 출신의 또 학계 있어요 또 박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거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이거를 빨리 그 퇴역을 시키고 뭐 카이드 생산을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문제가 있고 네. 뭐 만들어낸 과정도 있고 엔진도 프랑스 샤프라에서 막 받아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아, 그런데 이 방사청 홍보를 하기를 이게 바로 실전 부대에 지금 다 들어간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또 홍보를 했고 순서는 육군항공학교 교육사령부 예하에 육군항공학교에 먼저 배치된 이건 첫 번째 실전 부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죠. 교육용이죠. 그러면 이제 전방 소위 이제 수도권이 있으면은 이 DMZ 상으로 15항공단 네. 그리고 103대대 네? 그렇게 해서 나가 있는데 한 10년 전, 한 7, 8년 전인가 10년 사이에 원래 거기 그 부대는 500MD 토 부대였어요. 제 가본 경험이. 근데 이게 지금 아파치 가디언이 36대 들어오면서 이게 좀 이렇게 밀어놨죠. 그러니까 밀어낼 수 있는 네. 거예요. 500MD 퇴역시켜. 그거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코브라를 갖다 배치해. 그 포천에다가. 근데 이것도 역시 노후 헬기잖아. 그래서 지금 500MD 토나 500MD 기본기가 숫자상으로 많이 줄었는데 네. 실제 LH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일정상. 그래서 멀었죠? 예, 그 와중에 LH1S 코브라가 이제 이런 혹한기 훈련 때 뭐 이렇게 뭐 지금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하다 보니까 사고를 당한 사고 거고. 당한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 H1S 이 기종 전체가 운용 중단이 아니, 됐다고 그건 합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건 당연한 거고.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바로 퇴역시키고 싶은데 근데 뭐 대체할 게 없으니까요. 다 일이 다 주변 문제가 다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순직하는 사람들까지 또 나오게 되고 두 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말씀드리면은 2022년 1월달에 심수령이 순직을 했었고 K5E 그렇죠. 공군이죠. 네. 그다음에 작년 5월달인가 해군 항공사령부의 P3CK. CK가 예. 또 이렇게 추락을 해서 또 생각지 못한 그 비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순직하셨고요. 5명이 순직했고 예. 올해는 또 새해 2월달에 네, 설을 앞두고. 육군 항공사령부 시야에 15항공단의 103대대 AH1S 코브라가 훈련 비행을 하다가 또 두 분이 순직을 했고, 근데 공통점은 전부 다 육해공 전부 다 노후 항공기다. 그다음에 성능상으로도 어떤 첨단전에 사용하기 좀 어려운 P3CK 그 개량한 거예요. 2009년이었어요. 지금 2026년입니다. 그 성능이 옛날 같지도 않아요. 그것도 또 포세이들은 최신형이고. 네. 그래서 이거 결코 뭐 좋은 비행기를 할 수 없죠. 정말 이 노후 항공기 문제입니다. 예. 근데 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조직 관리, 뭐 운영 규모, 예산 타는 거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을 못 비우더라고요. 우리 실제 그 군 지휘부가.
알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알아먹기나 하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 지휘부에서는.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 그대로 간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이제 흔한 얘기 있잖아요. 뭐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자기들이 현직에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내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너희 민간인들이 뭘 안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외형 밖으로 이제 나와서 이게 사고가 생겼고 두 분 순직했는데 이게 뭐 알고 모르고 차이가 아니잖아요.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는 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